계획이 무산되니까 CIA를 따로 몰래 만났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영화에서 굉장히 지금 작전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너무 처음이에요. 굉장히 막 정장 딱 차려입고 뭐 네. 까만 안경 끼고 막 제임스 본드처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남인희 씨의 2차 탈북얘기. 처음에는 비행기 티켓을 2명 건을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 거는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못해서 여권이 없어서 탈북 실패하고 2차 계획을 세운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 채널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영상에서 하는 게 제일 처음인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때 약간 CIA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이요? 네. 어머 세상에. 이게 어머, 되게 우리도 CIA 도움 받고 싶어요. 우리 탈북민들 많이 구출하는데. 저희 얘기를 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북한다고 하니까 CIA가 어떻게 접근을 해왔더라고요. 네. 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통역이 어떻게 다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1차 계획이 무산되니까 CIA를 따로 몰래 만났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영화에서 굉장히 지금 작전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너무 처음이에요. 굉장히 막 정장 딱 차려입고 뭐 네. 까만 안경 끼고 막 제임스 본드처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아저씨예요? 관광객처럼 아줌마 분이셨는데 아. 그냥 배낭 가방 같은 거 백팩 같은 거 하나 메고 모자 그냥 푹 눌러 쓰고 되게 평범한 약간 그런 튀지 분이 않게. 네, 그냥 진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이서 처음에는 이분이 CIA구나.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하다고?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호텔에 가서 묵으라고 돈도 주고 이제 호텔 예약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호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뭐가 멀타에서 멋있었어요? 침대가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막 하얗고 그리고 진짜 바에서 이제 무슨 술도 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이제 마셔봤죠. 밖에 문을 열었는데 야자나무 이제 쫙 드리워져 있고 날씨가 너무 좋고 막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호텔이 1층이었거든요. 1층인데 저쪽으로 보이온이 뛰어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불안감이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감시받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거기서 자고 또 다음 날은 이제 다른 또 숙소를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이제 누가 운영하는 어떤 숙소라고 해야 될까요? 숙소. 그냥 일반 집인데 약간 그런데 이제 가서 하룻밤도 자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빠져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딱 생각이 든 게 한 3일째 이틀째?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배로 한번 떠나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는 탈 수가 없으니까 육로로 갈 수 있는 그걸 이제 보다가 몰타가 섬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에서 이탈리아 시칠리 섬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몰타 사람들은 당일치기로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왔다가 배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떠나보자. 이거는 이제 여권 검사를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걸리면 또 어떡해. 그렇지만 어쨌든 모험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고. 진짜 정말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옷을 사러 갔어요. 굉장히 허술하게 보이면 안 되고 그냥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서 되게 비싼 옷들을 그 당시에는 나름 비싸다고 생각되는 옷들을 사고 그 새 옷들로 장만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한 몰타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틀을 잤네요. 이틀 자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바로 배 타러 갔죠. 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여권을 보여주고 제가 여권을 먼저 보여주고 여권 없는 동료가 제 뒤에 서 있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저를 보면서 뭐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너희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고 또 혹시나 또 모르니까 통역은 뒤에서 저희보다 훨씬 뒤에서 이제 변수가 생기면 따로 또 움직이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따로 뒤에 서 있었던 조로 거예요. 나눠서 먼저 앞에 한 명이 앞서고 앞에 저희 둘이 이제 들어가면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그 통역도 여권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근데 그 여권 한 명 없는 사람 어떻게 통과했나요? 그 사람은 저랑 같이. 그러니까 그냥 통과했어요? 네, 제가 이제 먼저 여권을 보여줬어요. 저만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뭐라 이제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모른 척을 했거든요.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친구도 같이 가고? 네, 그 같이 들어간 거죠. 세상에 그게 가능했네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무사히 배에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어서 통역도 따라 들어오고, 근데 그 배가 떠날 때까지도 너무 긴장이 됐어요. 배가 일단은 멀타 땅에 이제 발 붙이고 있는 한 누군 언제든지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이런이 정말 지나가는 동양 사람만 보면 다 너무 긴장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떠난다고 삥 뭐 울리면서 이제 떠나는데, 그때 이제 안도의 숨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되게 즐겼죠. 즐기면서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시칠리아에 시칠리아에 도착해가지고 그다음에 차를 얻어 타가지고 차 타고 이제 들어가서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이제 이탈리아 그 본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들어갈 때는 배로 이제 가는 게 있는데 배 안에 열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배가 열차를 실어 나르거든요. 아예 배가 이렇게 있다면 배 자체 가운데 열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배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가서 또 열차를 거기다가 열차선에다가 이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그 열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열차를 이동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 처음 타봤어요 그때. 세상에. 갑자기 열차가 멈춘 거예요. 멈춰서 이게 뭐냐고 나와보니까 배 가판인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차 타고 쭉 이탈리아 끝까지 갔죠. 가서 마지막 도착지가 로마를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 외국인들이고 동양 사람도 거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행처럼 느껴졌죠 뭔가. 그리고 그 당시만큼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어딘가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고, 이탈리아를 막 돌아본다는 게 네, 어딘가에도 안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유를 그렇죠. 누리는 거네. 하루에 모든 시간이 다 내 시간인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벌자노라고 해서 이탈리아 맨 끝까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열차를 타고 오스트리아까지 넘어가고 했는데, 알프스 이제 산줄기 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그게 다 관광지였더라고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관광지인 줄 모르고 그냥 오스트리아 지나서 독일 올 때까지는 차 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땐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는 아래는 이제 넓은 어떤 초원 들판인데 위에는 눈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찻길 옆으로는 예쁜 그 카페들 엄청 많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다가 주유소에 이렇게 들리면 외국인들도 너무 반갑게 얘기를 걸어줘요. 뭐 어디 가냐,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여기를 다시 한번 와버리라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행하다시피 그때는 이렇게 왔는데, 그냥 뭐 한쪽으로는 가장 큰 어떤 거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만 굉장히 크게 남아있을 뿐이고, 두려움?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네. 멀타를 빠져나갈 때만 이제 그럴 두려웠었고, 때만 거기를 그랬었고, 빠진 다음에 이제 네. 성공했다라고 그리고 생각했네요. 그쵸. 그리고 멀타에서도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가서 누군가 이제 북한 보위원이 뭐 나를 잡아간다 해도 내가 여기서 그냥 헬프미만 소리쳐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거다. 유럽은 그런 것일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도와주고 나를 도와줄 손길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어떤 들은 바로는 유럽은 되게, 특히나 제가 공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장에 건멸 들어오는 거 보고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원래 10시간씩 일했다고 했으니까. 아니 원래 14시간씩이라던 걸 이제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14시간. 유럽은 되게 사람의 어떤 인권, 그 인권이 뭔지 몰랐지만 그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나라구나. 사람을 중요시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잡히더라도 내가 그냥 소리치고 난 북한 가기 싫다, 나 도와달라 이러면은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그런 생각만 하는 것도 진짜 외국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네, 거고, 네.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용기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겁나서 그런 용기를 못 내는데 담대하고 아주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그런 마음 먹고 탈북했다는 것도 행운을 타고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독일까지 결국에는 가게 됐었죠. 오스트리아를 해서. 네, 오스트리아에서 독일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독일에 도착을 해서 그 통역이 아는 분, 독일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마중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저희 이제 변호사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편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독일 분 그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벌써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거기 독일 또 사람들은 그 신고 정신이 추천하더라고요, 되게. 2014년도인데도 2015년. 15년인데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집에 뭐 아시안 사람이 이제 3명이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통일되기 전에나 가능한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게 신고가 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보이고 뭐 이러니까. 아 근데 혹시라도 또 다른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 집에서 무슨 저 사람들 데려다가 뭐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여자들이 있고 네,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북한도 참 가만히 있지 않고 독일까지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추적은 해서 얘네가 독일까지 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베를린 대사관에다가 이제 베를린 대사관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이제 우리 북한 사람 3명 없어졌는데 너네 독일에 왔다더라. 그래서 경찰에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독일 분한테. 저녁에 너네 집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다음에 안 되겠다. 빨리 가라고. 난민수용소 가는 게 절차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난민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보호를 받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데 난민수용소를 먼저 안 가고 그 집에 간 거는 잘못이긴 하죠. 뭔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불법 체류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수용소를 갔어요.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하룻밤을 거기서 또 지냈죠. 수용소에서? 네, 수용소에서 지내고 다음날 딱 도착했는데 다음날 깨났는데 갑자기 그냥 여기저기서 막 갑자기 난민들이 쏟아지는데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당시 그 시리아 내전 터져가지고 엄청 난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또 난민을 줄이 진짜 땡줄로 서 있는데 엄청 많이 서 있는데 이걸 기다려서 내가 어쨌든 저 버스를 타서 가서 뭔가 도장을 받아야지만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제 차례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추웠어요. 10월 달인데도 해가 안 들고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 보게 되면 비 오는 날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놔주는 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몰타가 되게 더운 나라다 보니까 더운 나라에서 그냥 그냥 이제 잠바 뭐 그런 거 하나 이제 되게 얇은 거 하나 걸치고 왔는데 너무 춥고 그리고 이걸 기다릴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독일 말을 배워서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아예 또 깡으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그렇죠. 방안이 독일말도 배워야 되고 필요하고.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버틸 자신도 없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되게 그때 이제 뭐 한국 드라마를 예전에 북한에 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었고 한국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죠. 그냥 한국 가자고. 원래는 그러면 독일이 최종 목적지였네요. 그렇죠. 독일이 최종 목적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영주권을 받고 국적을 받아도 우리 생김새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으로밖에 취급이 안 된다. 그땐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바치고는 그냥 우리 태어난 한국으로 가자. 우리 같은 한반도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했죠. 근데 그때가 시간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니까 막 5시, 6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업무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있는 그 영사관 주변으로 가서 하룻밤 좀 묵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사관 주변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싼 호텔을 이제 알아봐가지고 이미 뭐 노자는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다음날 영사관에다 전화를 다시 했어요. 하니까 어제 전화했던 그분들이냐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제 몇 시까지 만나자 어디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분들이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봉고차 하나를 타고.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의 도움을 그렇죠. 네네네. 영사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왔다고. 근데 신기한 게 그분들이 제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미 다 도움. 아니요, 근데 전화로 할 때도 그냥 우리는 북한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에 3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그때 와, 대사관다 국정원 직원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다 알고 우리나라 있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벌써 북한에서 이렇게
몰타에서 네, 이렇게 시선을 했고, 줬나 봐요, 아마. 뭐 베를린 쪽에서 이렇게 그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찾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정보를 파악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신기하다. 받아서 용사관까지 들어갔고, 용사관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큰 회의실,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이렇게 딱 크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구나.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느꼈어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알았어요? 그 북한에서 워낙 많이 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엄청 욕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죠.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이제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뵀던 분이고 또 한국에 와서 영사관에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사진이 되게 예쁜데 북한에서 워낙 욕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면서 북한에서도 여권을 받는데 1년이 걸렸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때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어쨌든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북한 여권으로 올 수는 없고 한국에서 여권을 해줄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무리 한국이 발전이 됐다 그래도 못해도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뭐 라면도 가져가고 그동안 먹을 식량들을 좀 챙겨간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그랬어요? 네, 독일에 그 이제 떨어져 있는 뭐 사과도 주워가지고 이제 그 넣고 가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누구도 안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주워가지고 주워갔을 텐데. 그걸 네. 갖고 이제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쯤으로 임시 여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 바로 그날 받아가지고 참 되게 오묘한 생각. 한쪽에는 북한 여권, 와인색이에요. 북한 여권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노동자들로 나가는 사람들은 와인색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에 대한민국 여권 파란색, 그 초록색. 이게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분들이 빨리 가자고 해서 저녁 7시 비행기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들어갔는데 7시 비행기래요. 공항까지 차를 태워주고 그다음에 공항에서도 이제 다 에스코트를 해주셨어요. 용사관에서 제일 높은 분이랑 그 다음으로 높은 분 두 분이서 이제 독일 말로 다 번역을 해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절차들을 다 이제 쉽게 이렇게 넘어서 라운지에 갔어요. 라운지에 간 게 이제 저희가 아래 그 일반 한국 관광객분들이랑 같이 있다가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라운지로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저녁 7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비행기 좌석 맨 뒤니까 거기 앉아 있다가 내릴 때는 한국에 도착해서 내릴 때는 신문 이제 돌돌돌 많은 거 그걸 갖고 내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어서 접선하모네요. 이제 당신들을 안내해 줄 거다. 그래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서 잘 살아라. 대한민국은 열심히만 하면 뭐든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그 몰타에서 몰래 유튜브를 보던 그 북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또 유튜버로서 이제 10만 구독자가 넘는 너무 대단한 남인이신데 우리 채널을 좀 구독자 수는 적지만 이런데도 누추하지만 초대했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우리 재밌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탈북여성TV 이한별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 다음 3편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구독자 한 100만 명 되는 데서 해야 되는데 구독자가 너무 적은데요. 아니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